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제가 오늘 급성 위염으로 좀 병원에 다녀와서 컨디션이 좀 좋지가 않지만 축구 토토 승무패 6회차 복귀 영상 올려드린다고 공지를 드렸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좀 왔습니다. 그래도 아픈 모습으로 뭐 영상을 올려드리기보다는 텐션을 올려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6회차 결과에 대해서 복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공유드리는 최종 픽이 많이 적중을 하든 많이 틀리든 축구 토토 승무패 일정만 빠듯하지 않다면 항상 복귀 영상을 올려드린다고 했었죠. 지난 회차에 3등 적중 영상을 올리니까 결과가 좋을 때만 복귀 영상 올리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이제 막 구독을 누르신 분들이 좀 그렇게 물어보시던데, 제 채널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졸라 틀려도 복귀 영상 올려드리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자, 축구토토 승무패 6회차 솔직히 14경기 처음에 리스트를 보고 투표율이 몰린 경기들도 워낙 많고 이변만 조금 잡아낸다면 등수 안에 무조건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2월도 아닌데 평소보다 구매 금액도 더 많이 써서 64,000원 최종 픽을 구매하는 비용신짓을 해버렸습니다. 지금 결과가 나온 후에서야 비용신짓이라고 하지만 최종 픽 딱 구매할 때는 와, 이거 진짜 1등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머리가 아주 가득 차 있었어요. 이 부분은 뭐 다들 공감하시죠?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진짜 생각지 못한 경기 결과들 하나씩 잡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번 회차였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축구 전술을 아무리 분석을 해도 절대 1등이 될 수가 없고, 그렇다고 패턴이나 특이점에 중점을 줘도 안 되고, 그렇다고 배당에만 중점을 둬도 안 된다. 종합적으로 단서들을 모아서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야 되고 운도 따라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축구 토토 승무패 6회차는 1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8억 2천만 원이 2월이 됐고, 다음 축구 토토 승무패 7회차의 경우는 EPL과 라리가 경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구매 금액이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는 그나마 다른 리그보다는 친숙한 리그이기 때문에 2월도 됐겠다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아마도 수요일이 될 것 같은데 축구 토토 승무패 7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을 공유 드릴 예정이고, 금요일에는 최종픽 영상 공유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축구 토토 승무패 6회차 결과 저랑 같이 한번 쭉 보면서 뭐 등수에 못 들었다고 그냥 찢어버리지 마시고, 나는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왔네 확인이라도 하고 넘어가는 습관을 기르시면 나중에 축구 토토 승무패 선택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엠폴리 대 토리노였죠. 자, 우선 이 경기는 엠폴리의 무패 투픽으로 최종 픽 공유를 드렸다가 단통 무승부로 변경을 하면서 전체 공지를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우선 엠폴리가 홈에서 3연승을 기록 중이긴 하지만 순위가 낮은 팀들을 상대한 연승 기록이고,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 중인 엠폴리가 3연승까지는 힘들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토리노 역시 피오렌티나와의 경기에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길 만한 경기력을 보여준 건 아니었다라는 말씀과, 가장 최근 맞대결 전적의 경기 내용적인 측면은 토리노가 앞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정 토리노를 감안해 볼 때 무승부를 선택을 했고, 결과는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습니다. 엠폴리가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 헤딩골로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토리노의 슛들은 골대에 맞거나 골키퍼 선방에 막히긴 했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무승부로 끝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엠폴리 라즈반마리 선수의 중거리 슛골이 나오면서 2대 0이 되는 바람에 1번부터 틀리고 시작하는 줄 알고 개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식은땀이 줄줄 흘렸었는데, 그래도 경기 막판에 3분 만에 토리노가 두 골을 득점을 하면서 2대2 무승부로 경기가 끝이 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무패 투픽에서 단통 무승부로 변경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을 텐데 축구 토토 승무패에 들어온 경기 중에 국내 배당이 엠폴리 대 토리노 경기와 같이 승과 무승부 배당이 똑같이 2.9배당이었는데, 이런 경우에 배당이 똑같은 승리 혹은 무승부가 결과로 뜰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패 투픽이었기 때문에 엠폴리의 승과 무 중에서 무승부를 단통으로 선택을 했던 거였어요. 이런 경우가 은근히 많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번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아우크스부르크였죠. 이 경기는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고 프라이부르크의 승리로 투표율이 많이 몰리긴 했지만 아우크스부르크도 무승부 정도까지는 이변을 한번 내볼 만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프라이부르크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3대 1로 프라이부르크가 승리를 하면서 약간은 좀 허무하게 적중을 하긴 했지만 무승부를 바쳤던 승무 투픽이 그렇게 아까운 픽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프라이부르크의 그레고리치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린 후에 프라이부르크가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1대1 동점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양 팀의 결과는 마지막 마무리적인 능력에서 프라이부르크가 앞서면서 루카스 윌로와 리나르트 선수의 골까지 프라이부르크가 3대1로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3번 경기 마인츠 대 보훔. 이 경기는 많은 고민 없이 마인츠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하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마인츠가 5대 2로 승리를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재성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기가 막힌 헤딩골을 기록을 하면서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사실상 마인츠보다는 보훔이 원정에서 분데스리가 통틀어서 실점이 가장 많다라는 점과 주축 수비 자원들의 출전 불투명으로 인해서 이바노르데츠 선수와 감보아 선수가 나란히 나오지 않는다면 손실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실제 경기에는 이바노르데츠 선수는 출전을 하고 감보아 선수만 출전을 하지 않았는데 경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딱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재성 선수 컨디션이 좋다고 했는데 이날도 경기 시작 1분 만에 골을 터뜨려줬고 오니시워 선수가 이날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미친 골 결정력을 보여주긴 했는데 보움의 수비가 거의 미친 수비력이었다라고 워낙 쓰레기였다라는 점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 경기 호펜하임 대 메넨글라드바흐. 자, 이 경기는 사실상 호펜하임이 정배당을 받고 있긴 하지만 주축 자원들의 이탈이 너무나도 크다라고 보이고 출전을 한다고 해도 정상 컨디션이 아닐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메넨글라드바흐의 사이드로 손을 들어주고 싶다라고 했으나 원정에서 아직 1승도 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원정 메넨글라드바흐를 그냥 믿고 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호펜하임의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1대 4로 메넨글라드바흐가 승리를 거두면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사실상 메넨글라드바흐의 유나스 호프만 선수 같은 경우는 출전이 불투명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더욱더 메넨글라드바흐의 원정 승리까지 보기에는 무리가 있었는데 선발 출전을 하면서 멀티골을 박더라고요. 멀티골뿐만이 아니라 거의 약방것 마냥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습니다. 진짜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이런 각 팀별 결장자만 정확하게 알 수 있어도 참 좋을 텐데 감독이나 선수가 아닌 이상 경기에 뛸 수 있을지 없을지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참 좀 선택이 힘든 것 같습니다. 자, 5번 경기 헤르타 베를린 대 우니온 베를린. 자, 이 경기도 사실상 2번 경기와 마찬가지로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하는 팀인데도 투표율이 너무 몰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승부를 바쳐서 헤르타 베를린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는데 헤르타 베를린이 0대 2로 패배를 하면서 적중을 하긴 했지만 이 경기 역시 좀 허무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경기 내용적으로는 더비 경기답게 파울 25개에 경고만 3장이 나왔던 경기였고 막판에 계속 헤르타 베를린이 몰아붙이면서 좋은 슈팅들을 보여줬는데 론나우 골키퍼의 선방에 좀 눈물을 흘렸던 경기였습니다. 어쨌든 5번 경기까지 너무나도 무난하게 경기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역대급 정배 회차가 되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었는데 그 다음 경기부터 참 결과가 재밌더라고요. 6번 경기 브레멘 대 볼프스부르크. 자, 이 경기는 볼프스부르크의 최근 득점력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좋다라는 측면에서도 이게 한 선수에게 몰리는 득점이 아니라 다양한 선수들이 골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득점 루트가 다양한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경기 동안 11득점을 하면서 실점은 단 1점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볼 때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난 10년간의 맞대결 전적에서 2연속 무승부를 결과를 보여준 적이 없는데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2대2 무승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브레멘의 승보다는 최근 득점력이 물이 오른 볼프스부르크의 승리를 선택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이게 웬걸 브레멘이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사실상 경기를 시작하고 나서 전반 초반에 볼프스부르크가 핸드볼 반칙을 하면서 페널티킥을 내줬는데 이때부터 뭔가 말리기 시작했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경기는 맞대결 전적을 보고 2연속 무승부는 없었으니 승패 투픽으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단서라도 있었던 경기였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7번 경기 크레모네 대 인테르.
이 경기는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크레모네의 무합해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인테르의 최근 득점, 마무리적인 측면이 좋아 보이지가 않고 원정만 가면 실점이 4배 이상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AC 밀란과의 경기에서 크레모네가 홈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던 전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 이변 한번 충분히 가져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크레모네의 무패 투픽을 드렸는데 1대2로 인테르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은 했지만 정배 결과가 그대로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그래도 역시나 인테르가 라우타로 선수의 멀티골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슈팅 때린 숫자는 30개나 때렸는데 그중에 2골 들어갔다라는 점은 확실히 득점 마무리적인 측면이 떨어져 있다라는 게 맞아떨어졌고 크레모네도 홈에서 오케렐레 선수가 환상 중거리 가마차기 선제골을 기록을 하면서 무승부의 가능성 충분히 있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8번 경기 아탈란타 대 삼프도리. 자, 이 경기는 최근 닭공의 아탈란타라는 점과 주전 자원의 이탈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탈란타의 승리가 보이는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탈란타의 단통승 선택했던 경기였고 2대 0으로 아탈란타가 승리를 거두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확실히 골대 앞에서 마무리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탈란타가 요아킨 메올레 선수의 헤딩골과 루크먼 선수의 추가골로 2대 0 승리를 거둔 경기였습니다. 9번 경기 AC 밀란 대 사스올로. 자, 이 경기는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AC 밀란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AC 밀란의 경우 최근 5경기에서 승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경기력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주전 수비 자원인 토모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베나세르 선수 또한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아무리 AC 밀란의 수비 자원의 결장이 있다라고 해도 원정 사스올로의 경기력을 생각해 볼 때 AC 밀란의 패배까지는 생각하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AC 밀란의 승무 투픽을 했던 경기였는데 보기 좋게 2대 5로 원정 사스올로에게 개털리면서 이변 결과를 보여줬던 경기였습니다. AC 밀란의 지루 선수가 골을 기록을 했지만 업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골 취소가 됐고 그 이후에도 레비치 선수의 골이 업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골 취소만 2번이 있었던 AC 밀란이었죠. 최근 맞대결 전적에서 2연속 무승부가 없었는데 최근 맞대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었다라는 점과 최근 5경기 동안 AC 밀란이 리그 경기에서 승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패배도 한번 선택해 볼 만했는데 조금은 아쉬웠던 경기였습니다. 자, 10번 경기 유벤투스 대 AC 몬차. 자, 지금까지 제가 틀린 경기들은 어느 정도 단서를 활용을 했으면 이변을 잡았을 수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런 경기, 이런 유벤투스 대 AC 몬차 같은 이런 경기가 바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경기력이고 뭐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의 운빨에 맡겨서 하나씩 가져가 보라는 픽입니다. 이건 아무리 다시 픽을 하라고 해도 AC 몬차 승은 뒤져도 안 찍는다라고 생각이 드는 경기죠. 왜냐하면 일단 유벤투스가 홈에서 훨씬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 회계장부 조작으로 인해서 승점 삭감이 됐기 때문에 빨리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매 경기 승점 3점을 노려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더군다나 상대가 에이씨 몬차 더럽게 못 차. 이 에이씨 몬차라고 불리는데 이 경기가 끝나고 에이씨 잘 차. 에이씨 잘 차가 됐죠. 이날 단체로 뭘 먹고 나왔는지 공격에서 착착 플레이가 맞아떨어지고 사실상 수비는 역시나 에이씨 몬차의 수비는 역시나 불안했는데 골키퍼인 그레고리오 선수 야, 컨디션이 빨딱 선 날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평점 8.9점을 받으면서 에이씨 몬차 선수들 중 가장 높은 평점을 기록했던 날이었습니다. 11번 경기 샬케 대 쾰른. 제가 최종 픽 변경을 할 때 1번 경기 엠폴리 경기를 무패 투픽에서 단통 무승부로 변경을 하면서 저만의 진짜 운빨로 한번 찍어보자 했던 경기가 바로 이 경기 샬케의 단통패에서 샬케의 승패 투픽으로 변경을 했었는데 0대 0 무승부 빵꾸가 뚫리면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샬케의 경우는 공격적으로 마무리가 너무나 안 되고 있다라고 최종 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쾰른의 경우는 최근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브레멘을 상대로 대승을 기록하고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하는 이변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리 원정에서 6경기째 승리가 없는 쾰른이라고 하더라도 샬케를 상대로 오랜만에 원정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경기 내용적으로는 샬케가 좀 더 우세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최종 픽 때 말씀을 드렸던 공격적으로 마무리가 안 되는 상황이 샬케가 계속 나오면서 0대 0 무승부 이변이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12번 경기 레버쿠젠 대 도르트문트.
자, 이 경기는 도르트문트가 원정에서 실점이 홈보다 2배 이상 늘어나고 더 이상 홀란드라는 마무리 능력이 좋은 선수가 있는 도르트문트가 아니기 때문에 홈팀 레버쿠젠의 손을 들어주는 게 맞겠지만 레버쿠젠이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5연승을 기록 중이기도 하고 승무패 12번 경기에서 최다 연속 정배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변이 터질 것이다. 이변이 터진다면 무승부가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단통 무승부로 선택을 했었는데 레버쿠젠이 홈에서 도르트문트에 비해 3배 가까이 슈팅을 때리고도 0대 2로 패배를 했고 그중에 한 골은 레버쿠젠의 탑소바 선수의 자살골까지 있었죠. 도르트문트의 그레고르 코벨 골키퍼의 선방쇼도 한몫을 했고 레버쿠젠은 한마디로 안 풀리려면 이렇게까지 안 풀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13번 경기 라치오 대 피오렌티나. 자, 이 경기는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전용으로 공유를 드렸던 경기로 라치오의 무승부 2변까지 포함해서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고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2변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라치오의 승리에 투표율이 너무나도 몰려있는 상황인데 피오렌티나와의 상대 전적을 보든 최근 경기력을 보든 그렇게 투표율이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피오렌티나가 원정에서 득점은 줄지만 실점 역시 줄어든다는 점과 주전 수비 자원인 도도 선수가 돌아온다는 점, 그리고 최근 토리노와의 경기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 충분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라치오의 홈에서 맞대결 시에 항상 근소한 점수 차로 패배를 했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라치오의 승무 투픽을 드렸고 1대1 결과가 나오면서 무승부 적중을 했습니다. 14번 경기 나폴리 대 AS 로마. 자, 이 경기는 멤버십 친척 등급 이상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우리나라의 김민재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나폴리를 응원도 할 겸 리그 우승이 현실화돼 가고 있는 나폴리라는 점에서 나폴리의 단통 승리 선택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AS 로마 역시 원정에서 7경기 동안 패배가 없을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 실점이 2배 이상 늘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AS 로마의 수비진은 나폴리의 오시멘 선수가 충분히 뚫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AS 로마가 김민재와 라흐마니 선수가 버티고 있는 나폴리의 수비를 뚫기란 힘들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폴리의 단통승 말씀을 드렸는데 예상했던 대로 오시멘 선수가 선제골을 터뜨리면서 1대 0으로 나폴리가 앞서 나갔고 AS 로마의 엘샤라위 선수가 후반 75분에 동점골을 터뜨리면서 무승부 이변이 터지는 듯 했으나 후반 76분에 교체 투입된 특급 조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아들인 지오반니 시메오네 선수가 86분에 골을 터뜨리면서 나폴리가 승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확실히 이제 나폴리의 우승을 막을 수 있는 팀은 없어 보이네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6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픽 선택하실 때 이렇게 해서 틀렸었지, 저렇게 해서 틀렸었지라는 기억도 나고 픽하실 때 언젠가는 꼭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니까 항상 회차가 끝났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결과라도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주중에 축구토토 승무패 7회차 골대법으로 폴더스 줄이기 영상으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